안녕하세요. 밤 9시에 인사드립니다.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2 진행의 김효미입니다. 자, 오늘 하루 좀 잘 보내셨을까요? 간밤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했고 우리 시장은 반면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도 조금 진정세를 보였고 이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반가웠던 하루였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글로벌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좀 깔려 있는 상황이고 내일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경계감을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함께할 이분의 종목이라면 이러한 경계감 충분히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날이죠. 어제 코스피가 연 저점으로 마감한 만큼 최근 하락 추세가 깊어지고 있는데 이무학 전문가님의 종목들은 강한 시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2차 전지 특집으로 7월에 공개했던 2차 전지 종목들이 오늘 대부분 빨간불을 강하게 켜내는 모습들 나타냈는데요. 역시나 이무학 전문가님 신고가의 신이죠. 오늘 LNF가 투자 이슈가 있었는데 오늘 하루만 해도 13% 넘게 오르면서 신고가 경신했고요. 이무학 전문가님 현재 LNF 80%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도 오늘 신고가 랠리 이어가면서 37%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천보는 오늘 하루만에 오늘 11% 급등하는 흐름까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무학 전문가님의 2차 전지주들 정말 시세 끝이 어딘지 정말 대단하다라는 또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요. 신고가 랠리 멈출 줄 모르는 이무학 전문가님의 종목들입니다. 이렇게 시장과 종목을 아주 예리하게 분석하여 주시는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 앞으로의 시장 대응 전략들 꼼꼼하게 세워갈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오늘도 저희 홍당무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 대응 전략들 더욱 철저하게 세워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신고가의 종목들, 급등하는 종목들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장중 실시간으로도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신 방법 너무나 간단한데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현재 제 밑에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입장 링크 클릭하셔서 참여 코드 7000 입력하시고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홍당무 생생정보 이무학, 홍당무 생생정보 이무학이라고 검색하시고 마찬가지로 참여 코드 7000 입력하시고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노란톡방은 생방송 중에만 입장 가능한 거 아시죠? 생방송 50분 안에만 들어오셔야만 장중 실시간으로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이무학 전문가님 귀하게 모셨습니다. 먼저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도 또 연휴가 끼어서 3일을 쉬었잖아요. 월요일에 네. 또 휴장을 했고 연휴 좀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뭐 워낙 요새 시장 변동성이 커서요. 뭐 쉬는 게 쉬는 것 같지도 않고. 맞아요. 뭐 일단 새벽이 어두울수록 새벽에 오긴 하는데 네. 글쎄요, 뭐 이번 주 시장 흐름 뭐 가까스로 오늘은 돌려 세웠어요. 맞아요. 네, 이제 다음 주는 연휴가 없습니다. 대체휴일이 네. 이제 이번 주가 끝이어서 진짜 이 시장 한번 10월, 11월, 12월 막판 한번 여러분들 계좌 뒤집기 저와 함께 우리 홍당 방송과 함께 종목들 살펴보면서 역전에 한번 성공하시기를 또 바라봅니다. 좋습니다. 사실 연휴가 좋긴 좋지만 시장이 안 돌아가니까 사실 좀 불안하죠. 심심하기도 하고 사실 우리 종목들은 너무나 잘 가니까 하루 더 갈 수 있는데 오늘 쉬어서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런 연휴였던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이 좀 반등을 하면서 어제 하락을 좀 만회하기는 했습니다. 사실 오늘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또 팔자세를 보였고 내일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사실 경계감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와중에 오늘 시장이 좀 강세를 보이면서 이번 상승이 좀 기술적인 상승인 건지 반등인 건지 아니면 앞으로 추세로 끌고 갈 수 있는 상승인 건지 전문가님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뭐 누차 우리가 시장을 봐왔죠. 하락도 여러 번 겪었고 이번 같은 폭락, 뭐 기록적이긴 했습니다만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폭락은 아니었습니다. 아쉽지만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네. 대신에 이제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과연 여기서 끝인지 시장이 뭐 이런 폭락이 한 번 더 나오면 뭐 저도 마찬가지 뭐 용 빼는 재주 없거든요. 네. 뭐 제가 아무리 주식을 잘한다 치더라도 시장이 뭐 한 보름 사이에 5% 코스닥은 막 10%가 폭락을 해버리면 뭐 시장이 이길 수 있는 종목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에 대한 관점 그리고 과연 끝이냐 아니면 돌아 나갈 수 있느냐가 가장 큰 관점인데 저는 돌아 나갈 수 있다고 봐요. 네.
누차 말씀드리지만 시장의 악재 자체가 이 병목 현상 거기에 따른 이제 뭐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이긴 한데 청체 이 길이 이제 좁아지는 이 정체 구간만 지나면 다시 또 4차선 도로, 5차선 도로로 또 펴질 거거든요. 이제 이 코로나 시대 우리도 이제 조만간 뭐 15일 날 발표가 또 나온다고 하고 다음 달에는 확실히 이제 우리는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전환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고용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네. 우리가 맨날 뭐 매주 고용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병목 현상도 고용 때문에 이제 발생한 거라 그랬죠. 일을 안 해도 돈을 줘버리니까 사람들이 일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미국에서. 네네. 항만이 들어와서 컨테이너를 내려야 되는데 내릴 인부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요는 막 사람들이 이제 집 밖으로 나와서 어디 놀러 가고 싶고 이제 직장으로 돌아가고 미국은 차가 없으면 못 돌아다니잖아요. 네네. 중고차 가격이 더 비싸지는 현상들. 무서워서 돈을 못 쓰는 게 무서운 거지. 돈을 쓸 준비가 돼 있는데 재료가 딸린다? 이거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는 좀 너무 과한 것 같고 네네. 병목 현상이 진행이 되면 올라갈 거면 대신에 알죠? 내려갈 때는 못 타고 내려가지. KTX 타고 내려가고. 그렇죠. 올라올 하행선은 때는- KTX 올라올 때는 무궁화호인가요? 통일호입니다. 통일호입니까? 그 정도로 느린가요? 엄청 느리죠. 그 와중에도 사실 잘 가는 종목은 더 잘 갈 수 있다라는 또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전문가님 말씀은 이제 병목 현상이 조금 풀리고 나면은 시장 그래도 좀 괜찮아질 것이다라고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겠는데 사실 3분기 삼성전자가 3분기 잠정 실적을 내놨습니다. 잠정 실적이 3분기 최대 매출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7만 원 선을 깼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러니까 이 뭔가 좀 단기적인 악재들이 나왔을 때 주가가 깨진 거라면 네. 이게 반등이 가능한데 잠깐 화면을 보시면 자, 이게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 우리나라 삼전 하이닉스도 있지만 해외에서 뭐 여러 가지 기업들 뭐 인텔이나 퀄컴이나 여러 가지 반도체 업종 지수 자체를 모아놓은 ETF 같은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네. 자, 보시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그렇게 안 빠졌어요. 어. 보시면 그죠? 네. 근데 왜 삼성전자는 오늘 우리 시장이 빨간불을 켰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약보합권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그게 문제라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어. 외부적으로 악재가 문제가 아니라 삼성전자 내부에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네, 저번에 아마 전문가님께서 말씀 주시기로는 이 디램 가격 하락에 따른 앞으로의 이 시장 반영이 된 거다, 미래 시장이 좀 반영이 된 거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이 아직까지 유효하다고 보시나요?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디램 가격이라는 게 이게 생산자가 있고 이제 소비자가 있잖아요. 소비자는 여러분도 개인 PC로 그것도 뭐 결국은 개인이 뭐 사야 소비가 되는 거겠지만 돌고 돌아서. 근데 이제 실질적인 큰 손들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네. 이렇게 반도체를 직접적으로 통 크게 샀다가 얘네들은 재고를 쌓아놓거든요. 이 재고가 지금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디램 가격이 재고가 최대 소비자들이 재고를 많이 쌓아놓은 상황이니까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하반기에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가면 사람들이 이제 컴퓨터 안 쓰고 밖으로 나와버리거든요. 애들도 지금 태블릿 PC 한 2대씩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수요적인 측면에서 이제 굉장히 불안감을 키울 수 있고요. 제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조금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내부적인 문제라 그랬죠. 내부적인 문제가 뭐냐면 잘 보세요. 네. 실적은 엄청 좋아요. 영업이익 증가폭은 굉장히 좋아져. 삼성전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잘해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라 그랬죠? 잘 보시면 매출이 안 늘어요. 매출이 230조대에서 계속 몇 년째 정체가 돼 있습니다. 이게 네. 뭐예요? 우리나라 1위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미래 먹거리를 준비를 잘 못하고 있다. 매출이 4년째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반도체 업황이 꺾이면 준비해 놓은 게 있어야 반도체 꺾이더라도 다른 쪽으로 만회를 하는데 이게 준비해 놓은 게 없다 보니까 이게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라는 좀 우려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올해 연초처럼 주가를 여기 잠깐 보시면 이럴 때가 진짜 좋았죠. 돌아가고 싶죠. 저도 돌아가고 싶네요. 잠깐 보시면
삼성전자의 액면 분할과 또 주가가 거의 96,800원까지. 저 때는 뭐 매일매일이 신고가 경신이었죠. 현대차도 막 10%, 네. 15% 올라가고 전차 군단 전이 이제 IT 전기전자고 차가 네. 이제 자동차잖아요. 그래서 네. 전차 군단 하면서 막 으쌰으쌰하면서 막 한참 좋을 때인데 자 보시면 그래요. 위에서 많이 떨어졌어요. 위에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뭐 9만 원까지 올라갔던 게 지금 7만 원대가 깨졌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많이 떨어졌는데 자 주가는 위에서 내려다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낙폭과대라고 하죠. 낙폭과대 기준은 없어요. 반토막 나면 낙폭과대입니까? 아니면 뭐 60% 떨어지면 낙폭과대입니까? 객관적인 기준은 없죠. 지극히 주관적인 거거든요. 네네. 삼성전자가 과연 낙폭과대냐? 그래요. 위에서 내려다보면 많이 떨어졌습니다만 아래에서 올려다 볼까요? 아래에서 올려다 보면 주가가 5만 원 1년 전에 주가가 한 5만 원, 6만 원 하던 게 지금 이 7만 원까지 아직도 여기서 한 40% 정도는 올라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위에서 보면 30% 떨어졌지만 아래에서 보면 40%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낙폭 과대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거죠. 네. 이게 진짜 한 5만 원까지 내려간다. 그러면 이제 진짜 낙폭 과대죠. 되돌아갔으니까요. 그죠? 근데 지금 낙폭 과대라고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저는 낙폭 과대로 보지 않고 아마 주도주가 좀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동차는 괜찮아요. 네. 전기차 여러분들 차차차 기억하십시오. 완성차, 전기차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쪽 차차차가 아마 하반기 시장을 계속 좀 주도할 것 같으니까요.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이런 개미들처럼 사실 8만 전자, 9만 전자라고 할 때 아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때 많이 매수를 했거든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사면 절대 망하지 않는다. 꾸준히 올라갈 거다라고 해서 샀는데 이렇게 6만 전자까지 내려온 부분이어서 많이들 맞아요. 걱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앞으로 반도체보다는 자동차 쪽이 더 잘 갈 거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계속해서 또 언급하실 부분이 있을까요? 자동차 쪽은 이게 전차에서 저는 떨어져 나간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마 더 네. 마지막으로 차차차 기억하시면서 전기차 종목들 제가 지난번에 급락 나올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죠. 많이 올라간 게 죄입니까? 많이 올라갔다고 겁내지 마시라. 그래서 여기서 사야 되냐고요? 사도 됩니다.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신고가가 계속 나오고 있죠. 맞아요. 2차 전지 진짜 대단합니다. 어떻게 전문가님 이렇게 좋은 종목들만 뽑아 오셨는지 너무나 궁금한데 저 2차 전지 특집 수익률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후성을 한번 보시면요. 후성 현재 88%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후성의 흑자 전환이 됐다라고 실적의 흑자 전환이 됐다라고 또 가져오신 종목인데 이 종목이 현재 88%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LNF 오늘 투자 이슈가 나왔는데 오늘 신고가 랠리 이어갔습니다. 80% 넘는 수익률 챙겨가고 있고 DI 동일도 오늘 굉장히 급등했던 종목 중 하나인데 66% 수익률 챙겨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이 정말 하락폭이 깊은 만큼 여러분도 혼자서 시장 대응하기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런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 SK 하이닉스 가지고 계신 분들 지금 자동차 쪽으로 좀 갈아타라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앞으로 시장 대응 전략들 노란톡을 통해서 더욱더 상세하게 올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무학 전문가님과 장중 실시간으로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현재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입장 링크 생성되니까요. 입장 링크 클릭하셔서 참여 코드 7000 누르시고 바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란톡에서 장중 급등 여지가 보이는 리베로 종목까지 이무학 전문가님이 챙겨주시고 있으니까요. 얼른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무학 전문가님과 장중에 실시간으로 함께 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번 시간은 위너11들 중간 점검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무학 전문가님 매주 위너11 종목들 매주 야심차게 또 가져오시고 계시는데 어제 코스피가 연저점으로 마감할 정도로 하락폭이 정말 깊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위너11 종목들 단 이틀 만에 수익률 대단합니다. 저희가 어제 시가에 들어가서 오늘 종가까지의 수익률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위너11 수익률 탑3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펄어비스가 어제부터 공략한 게 아니고 펄어비스는 지난주부터 저희가 공략을 했던 종목이라서 15%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화신도 6% 넘는 수익률, 이수화학도 5.8%, 6% 가까운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은 저의 어제 매수했다는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종목들 하나씩 저희가 중간 점검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종목으로 펄어비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11% 급등을 했고 지난주부터 공략한 종목이어서 15% 수익률 가져가고 있는데 전문가님이 게임계의 BTS다라고 또 말씀을 주시면서 펄어비스가 올해 검은 사막의 중국 판호를 또 받았습니다. 중국에서 연내 검은 사막 모바일이 출시될 거다라는 또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메타버스를 접목한 이 도깨비 게임뿐만 아니라 붉은 사막이라는 이 신작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실려 있는 이러한 종목인데 전문가님 펄어비스 좀 앞으로 좀 계속 봐도 되지 않을까요? 약간 좀 불안해요. 불안해요? 네. 네. 이게 왜냐하면 이번에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됐잖아요. 네. 펄어비스는 올해 실적은 안 좋습니다. 그래요? 사실 중국에서 이 판호를 받으면서 실적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실적이 근데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은 분명히 있죠. 중국의 판호를 받아서 네. 검은 사막에 가서 히트를 칠 수도 있고 그리고 붉은 사막도 내년에 나오고 네. 뭐 도깨비도 내년에 나옵니다. 근데 오. 이번 실적에 반영되는 얘기들이 다 아니잖아요. 네네. 다 언제가 될지 모를 아주 좋은 꿈을 꾸고 있는 기업은 맞아요. 성장성은 굉장히 좋아서 우리도 계속 2주째 갖고 왔지만 이제 어닝 시즌에 가면 사람들이 좀 자각을 하거든요. 숫자가 보이잖아요, 이제. 네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어닝 시즌에 특히 취약한 애들이 바이오예요. 뻔히 실적이 안 좋은 걸 알면서 투자를 했지만 막상 실적을 보면 기분이 나쁘다는 겁니다. 그죠? 적자인 거 알았지만 적자 보면 찝찝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 잠깐 펄어비스 실적을 보시면 좀 안 좋은 실적의 흐름들이 이번 3분기에도 좀 이어질 거예요. 좀 보이시잖아요. 그죠? 1,500억, 1,000억씩, 500억씩 내다가 상반기까지 70억밖에 못 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실적 감소하는 부분들이 아마 이번에도 좀 3분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네네. 그러다 보면 아마 주가가 좀 올라가다가 고점에서 걸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네. 일단 좀 오를 만큼 좀 올랐고요. 지금 대장주가 게임 쪽에서 대장주가 누굴 것 같습니까? 대장주. 우리 위너11인 펄어비스 아닐까요? 네. 대장주라는 거는 시총이 큰 종목이 대장주는 아니에요. 그럼 뭐 맨날 NC만 대장주가 되겠죠. 네네. 대장주라고 하면 가장 시세를 빨리 많이 올라가서 이끄는 종목들. 네. 예를 들면 전기차 관련해서는 에코프로, 네. 에코프로 BM 뭐 이런 종목들이 가장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대장주죠. 삼성전자가 대장주는 지금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네. 시총 1위가 대장주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주식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 게임 쪽의 대장주가 누구냐면 쿠키런 킹덤, 대부 시스터즈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10배 클럽, 10배 클럽에 가입한 올해만 주가가 10배가 올라간 대부 시스터즈입니다. 근데 그 대부 시스터즈가 위에서 지금 확 쏟아져 내려가고 있어요. 대장주가 이렇게 무너지면 게임 업종 전체적으로도 좀 분위기가 굉장히 좀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대부 시스터즈 무너졌고 그리고 이거 따라 2등주가 이제 한 위메이드, 맥스 이런 종목들인데 위메이드도 관리 종목 타이틀 달고도 많이 갔어요. 얘까지 이제 무너져 버리면 분위기가 이제 확 죽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펄어비스는 일단은 수익 실현을 좀 하시고 그래요? 네, 좀 실적 나오고 네. 그때 다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모님 그러면 지금 저희가 사실 중간 점검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펄어비스를 정리하자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갖고 계신 분들은 내일이라도 일단 빠지기 전에 네. 수익 실현하시면서 뭐 급한 종목 아니잖아요. 이게 막 위아래 막 10%씩 왔다 갔다 하는 종목 아니니까 천천히 이번 주는 수익 매도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정말 노란톡뿐만 아니라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도 이 중간 점검을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분께 이러한 실시간 상황들 전해드리기 위해서 또 저희가 중간 점검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펄어비스 당장 좀 실적이 좋지는 못할 거다라고 말씀 주시면서 게임 업황 자체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15%로 수익을 청산을 하시고 저희가 다음에 또 괜찮은 시기가 되면 전문가님 언제든지 게임주들
종목들 가지고 오실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펄어비스는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펄어비스뿐만 아니라 게임 업황 자체에서도 전문가님 굉장히 꿰뚫고 있으신 그런 분인데요. 이러한 부분들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들 얼른 노란톡방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현재 화면 하단에 보고 있습니다. 여기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입장 링크 클릭하셔서 참여 코드 7000 입력하시고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위너11 종목들 중간 점검하는 시간 펄어비스까지 봤고요. 다음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화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굉장히 시장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빨간불을 연일 켜준 그런 종목인데요. 자동차 부품 제조 업체죠. 지난주부터 자동차주들 좀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고 최근에 반도체 공급난 해소에 대한 기대감으로 자동차 부품주들까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아마존 전기차 리비안 관련해서 굉장히 강세 흐름들 보였던 만큼 화신은 이 미국의 전기차인 루시드 공급 계약을 했잖아요. 이 최근 또 흑자 전환이 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전문가님 화신 어떻게 보세요? 조금 수익 저는 더 가져가고 싶은데. 아, 맞아요. 일단은 종목에 네. 대한 설명은 지난주에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좀 기술적으로 좀 볼게요. 네. 자, 잠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차트를 보실 때 기술적 분석 물론 중요합니다만 여러 가지 좀 보조 지표들은 웬만하면 좀 크게 거기에 의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대신에 차트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보조 지표가 있습니다. 뭐예요? 이거는 거의 청기누설인데요. 아니 전문가님들마다 이렇게 중요시하게 보는 부분들이 다 있더라고요. 근데 네. 전문가님이 뭘 가장 중요시하게 보시는지 너무 궁금해요. 차트 분석할 때 여러분들 옆에다가 기관 매수? 아니요. 지수 차트 옆에 띄워놓고 같이 분석을 해보세요. 지수 차트요? 네, 지수 일봉 차트를 같이 띄워놓고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아무래도 코스피는 삼성전자 영향을 워낙 많이 받으니까 네. 코스피 차트보다는 코스닥 차트를 일봉을 띄워놓고 과연 종목은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놈으로 나눠볼까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 아니고 네. 모든 종목이든 지수보다 약한 놈, 지수 만한 놈, 지수보다 강한 놈. 그게 시장을 이기는 종목이죠. 그렇죠. 사실 화신이 어제 시장 그렇게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빨간불을 켜준 종목이거든요. 맞았죠. 사실 전문가님의 종목들은 이렇게 시장을 이기고 있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다면 화신 시장을 이겨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봐야 할 종목이다라는 말씀이실까요? 그렇죠. 잠깐 보세요. 지수 뭐 안 봐도 알잖아요. 무너지는 거 그냥 확 무너졌잖아요. 그죠? 지수는 지금 완전 역배열입니다. 61선, 21선, 뭐 11선, 5일선. 역배열이라는 것은 장기 이평선 밑에 단기 이평선들이 있는 거예요. 네. 주가가 확 빠졌다는 거죠. 네. 그죠? 지금 다 역배열에 있는데 이 종목은 주가가 지금 정배열로 돌고 있죠. 네. 5일선을 타고 가고 있고 지수가 깨질 때 오히려 21선을 돌파해 버렸습니다. 어때요? 확실히 정말 시장을 이겨가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가장 네. 제가 제일 중요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주식이. 주식의 음식이요? 네. 뭘까요? 뭐냐면 제일 좋아라 하는 가격대가 있어요. 저는 10,000원을 돌파할 때를 제일 좋아합니다. 맞아요. 호가 자체가 달라지니까. 그렇죠. 네. 9,000원대, 그러니까 1,000원대에서는 9,900원, 9,910원, 9,920원, 10원 단위로 가잖아요. 네. 근데 10,000원을 딱 돌파하면 500. 1010원이 아니라 1050원. 50원 단위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네. HTS 보시면 10호가를 다 잡아야 얼마가 올라가죠? 10호가를 다 잡아야 10원, 그러니까 10호가를 다 잡으면 100원이 되잖아요. 네. 9,900원이었다라는 가정하에 보면 네. 10호가를 다 잡아야 1%가 올라갑니다. 전문가님 예전에 한번 호가창 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주린이 특강을 해주신 적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 부분도 나중에 한 번 더 해주세요. 네, 사실 물론이죠. 굉장히 유익했던 부분이었는데 저는 한 번 더 이제 시청자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전문가님 방금 말씀 주신 내용들과 또 접목되는 부분이어서 그래서 10,000원 단위의 종목들을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노란톡에서도 10,000원 가자, 10만 원 가자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레벨업이라 그래요, 이거를. 호가 레벨업. 네. 10,000원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세종대왕 주식 되는 거죠. 네, 세종대왕 주식 되면 네. 호가가 2호가만 먹어도 1%가 올라가요. 10호가 이거 쫙 이거 언제 먹어?
2호가만 딱 먹으면 1%, 1,100원, 1,200원, 1,300원. 오. 짜릿하죠. 그러니까 그만 9,900원이랑 10,000원이랑 훨씬 차이가 나네요. 근데 그만큼 돌파가 어려워요.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주식에 10,000원대를 보면 거의 뭐 상한가처럼 물량이 쌓여 있어요. 그걸 돌파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걸 막아놓죠. 함부로 그럼 다 돌파하게요? 돌파를 하기가 힘들지만 돌파를 하면 그만큼 충분한 시세 보상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도 매도 걸 때 사실 10,000원, 15,000원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그런 단위를 거는 깔맞춤 것 가격.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10,000원을 돌파했어요. 자, 이제 가보죠. 직전 고점 뭐 까짓 거 11,450원인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좋아요. 뭐 루시드 테마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네. 실적이 나와줬잖아요. 그죠? 네. 이 종목은 바이오 같지 않게 우리가 실적을 보고 가는 기업이니까 훨씬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죠. 사자성어, 흑자전환. 흑자전환이죠. 네, 네. 여기서 흑자전환은 확실히 이거 195억이면 상반기에만 역대 최고 실적이에요. 1, 2분기만. 네. 3, 4분기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거의 200억 해놨습니다. 역대급 실적이 나오고 있고 이게 실적이 좋아지는 이유가 단기적인 이슈가 아니라 전기차에 납품하는 비중이 늘어나면서 체질 개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안 그래도 제 주변에 사실 자동차 관련해서 종사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전문가님 방송 보고 어떻게 관계자도 아닌데 그렇게 잘 아는 건지 혹시 비밀 이런 자료들이 유출이 된 건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직업이잖아요. 네. 네. 전문가님 진짜 대단하십니다. 이런 정보도 어떻게 캐 오시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화신 여러분들 흑자 전환한 만큼 앞으로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만큼 화신 계속해서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주신 종목입니다. 이러한 자동차 부품주들 최근에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고 자동차주들까지 따라서 올라오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자동차 부품주들 더욱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도 화신 앞으로 실적 좋을 것이다 라고 이무학 전문가님이 말씀 주신 만큼 이러한 종목 더욱 눈여겨보시기 바라고요. 이러한 종목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 얼른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현재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입장 링크 클릭하셔서 참여 코드 7000 입력하시고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너 11들 중간 점검하고 있고요. 펄어비스와 화신 종목까지 만나봤습니다. 다음 세 번째 종목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수화학입니다. 6% 가까운 수익률 나타내고 있는데 저희가 어제 매수를 해서 오늘까지 6% 가까운 수익률 가져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사실 이 종목 저희가 9월에 일주일 만에 21%의 수익률 나타냈던 종목입니다. 다시 조정을 받으면서 지금 매수 기회다라고 또 말씀을 주셨는데 2차 전지 관련주잖아요, 전문가님. 2차 전지 전문가 중에 또 전문가신데 2차 전지주들 제가 수익률 화면 다시 한 번 더 만나고 보고 가도록 할게요. 최근에 2차 전지주들 굉장히 핫합니다. 오늘도 굉장히 강세를 보였는데 그중에서도 LNF 오늘 이슈 있으면서 80% 넘는 수익률 가져가면서 오늘 신고가 랠리 이어갔고요. 솔루스 첨단 소재도 오늘 신고가 랠리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37%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첨보도 오늘 11%의 급등세 나왔습니다. 첨보도 23% 넘는 24% 가까운 수익률 가져가고 있다라고 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2차 전지 전문가 중에 전문가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제는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이런 부분들이 좀 올랐다면 이제는 전고체다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이수화뿐만 아니라 한농화성, 테이펙스, CIS까지 또 말씀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꾸준한 상승세들 이어가고 있는데 이런 2차 전지 전고체뿐만 아니라 여기 이수화까지도 좀 어떻게 보시나요? 어떻게 보면 이번 주 위너 11에서 오늘은 이틀 동안 수익률은 3위입니다. 근데 수익률을 떠나서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종목이 아마 이수화학이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 시장 자체의 하락 여기서 같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우리가 뭐 오늘도 매수 관점을 좀 노랑톡방에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 그만큼 제일 중요한 구간으로 들어왔습니다. 21선 지금 살짝 뚫어 올라갔죠. 시장보다 확실히 강하긴 합니다. 그죠? 시장을 이기지 못했지만 밀리긴 했지만 여러분들 오히려 아직 못 사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을 다 태워가려고 나중 나온 주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조건 한번 사보시면 좋을 것 같고 왜냐하면 여러분들 요새 상품 가격 급등하면서 주가 올라오는 종목들 많이 보셨죠. 우리가 수익 실현했었던 LX 인터내셔널 석탄 가격 급등하면서
주가가 27,000원에서 38,000원까지 확 저희가 올랐죠. 그때 일주일 만에 수익 냈던 종목이잖아요. 신고가 경신했을 때가 저희가 매수했을 때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홍당무 방에서는 노란톡방에서 10월 6일 날 전량 수익 실현했거든요. 와, 팔자마자 이제 엄청 빠지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시라는 거죠. 석탄 가격 가면 갔죠. 가스 가격 천연가스 가격 급등한 거 기억하시죠? 네, 당연하죠. 볼까요? 네. 대성에너지 여기서 7,000원짜리 주가 그냥 순식간에 슉 2배 가버립니다. 상한가 포함, 그죠? 한 달 만에 이렇게 슉 가버려. 천연가스 가격 급등, 대성에너지, 뭐 네, SGC 에너지도 굉장히 급등해서 저희가 팔았던 그런 그렇죠. 종목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 이 상품 가격 급등에 따라 수혜에 입을 종목들이 있는데 오. 이수화학이 하고 있는 게 뭐라 그랬죠? 2차 전지 전고체 아니 본업. 본업이요? 2차 전지 전고체는 지금 매출이 나오는 분야는 아니잖아요. 네네. 여기가 연성 알킬벤젠이라고 랩이라고 말씀드렸죠. 랩. CU는 랩 말고 LAB입니다. 연구 쪽. 네? 네. 이게 이제 이 세제나 이제 계면활성제 이 제품으로 만드는 국내에서 유일한 생산업체고, 일본이나 중국에서 지금 중국 공장은 불이 나고 일본 회사는 문을 닫고 이러면서 얘네가 지금 일본, 중국 매출이 지금 확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랩 가격이 지금 확 급등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랩 가격 급등에 따른 수혜에 입을 수 있는 회사는 우리나라에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수학밖에 없어요. 랩을 하는 회사가 없습니다. 화학주 중에. 그래서 이수학의 이 랩 아직은 랩 가격 급등이 국제 상품 가격에서 좀 작잖아요. 연성 알킬벤젠에 대한 뭐 수요나 이런 것들 작기 때문에 아직 여러분들 확 피부에 와닿지는 않지만 지금 올해만 한 50% 올랐거든요. 이게 이제 아마 시세에 반영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수건설도 올해 많이 좋아졌고요. 브라운스톤, 이수건설 굉장히 좀 아픈 손가락이었는데 올해 흑자 전환 기조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하나 기대되는 게 자회사가 많아요. 이수건설도 있고 이수앱지스도 있습니다. 네네. 이수앱지스가 러시아 백신 이 스푸트니크라고 좀 어렵죠. 맞아요. 네. 스푸트니크입니다. 네. 이게 얘네가 올해 하반기에 원액 한 1,000리터 정도를 얘네가 판매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네. 얘네가 러시아 백신 들어와서 얘네가 제조해서 파는 구조거든요. 근데 이 러시아 백신 이거 우리 안 맞잖아요라고 할 수 있는데, 얘네가 지금 어제 나온 뉴스를 보니까 이제 WHO에서 어제 보니까 이 긴급 사용 승인을 중단했었는데 올해 하반기에는 이거를 긴급 사용 승인을 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승인 국가들이 한 70개 정도 늘어났거든요. 근데 아직 좀 못 사는 나라들을 위주로 해서 지금 뭐 많이는 못 만들고 있는데, 이게 WHO 승인이 나면 메이저로 가는 거죠. 뭐 일본도 하고 중국도 하고 유럽도 하고 미국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범위가 확산이 되면 그러면 이수 앱지스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네요. 진짜 만들어요. 이게 뭐 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수앱지스 진짜 러시아 스푸트니크 백신 원료 생산해서 판매를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또 실적에 개선될 수,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정말 뭐 전고체는 뭐 누차 말씀드렸지만 전고체부터 시작해서 러시아 백신 포함해서 이수 건설 흑자 전환, 거기에 랩 상품 가격 급등까지 뭐 하나 버릴 게 없는, 네, 뭐 하나 버릴 게 없는 호재들로 둘러싸여 있네요. 그렇죠. 네. 우주의 기운이 네. 이수앱지스를 감싸고 있는 게 아닌가. 어. 전사업부 호조, 이런 단어들, 그러니까 흑자 전환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좀 심쿵한 단어지만 전사업부 호전이라는 단어도 쉽게 여러분들 주식하면서 들어볼 수 있는 단어는 아니거든요. 네. 전사업부 호전이라는 아주 강력한 모멘텀이 있으니까 이번 주인원랩에서 가장 중요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이수학 지금 여러분들 매수하실 수 있게 가격 충분히 내려왔다라고 말씀 주시면서 이수학 사실 6% 수익 가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매수해라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정말 중국과 일본에 있는 같은 업종들의 악재로 인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고, 또한 랩의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도 수혜를 보고, 그리고 자회사에서도 이러한 실적과 호재들로 인해서 앞으로 충분한 실적, 충분한
만한 주가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 주시면서 이수화학 지금이라도 담아라라는 말씀들 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이수화학 잘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틀 만에 이렇게 수익률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는 위너 11 종목들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위너 11 종목 합산 수익률이 41%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이틀도 더욱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이라도 위너 11 종목들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얼른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현재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입장 링크 클릭하셔서 참여 코드 7000 누르시고 바로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생방송 중에만 입장 가능하니까요. 15분 안에 들어오셔야만 장중 실시간으로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시간은 정말 많은 분들의 성원으로 부활된 코너죠. 바로 주린이 특강 진행해볼 예정인데요. 벌써 3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 실적주에 대해서 더욱 집중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특히 이무학 전문가님 후성의 실적을 또 미리 분석해서 저희한테 알려주셨는데 현재 88% 넘는 수익률 챙겨가고 있습니다. 이런 서프라이즈 실적을 내는 종목들 찾아내는 방법들 오늘 자세하게 주린이 특강을 통해서 알려주실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주린이 특강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그러면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채널 고정. 네,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수요일 밤 여러분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이무학 전문가님과 시장 대응 전략들 꼼꼼하게 세워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정말 많은 분들의 성원으로 다시 또 부활한 그런 코너죠. 바로 이무학 전문가님의 주린이 특강 시간입니다. 자, 주식을 시작하시는 주린이 분들께서 투자하시면서 꼭 유의해야 할 점들을 이무학 전문가님께서 짚어주시는 그런 시간인데요. 특히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된 만큼 오늘은 서프라이즈 실적을 기록하는 종목들 찾아내는 방법 알려주신다고 하거든요. 전문가님, 이 후성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사실 실적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저희가 2분기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감을 갖고 또 매수를 했던 종목이잖아요. 현재까지 88% 넘는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 찾는 방법 오늘 알려주실 거죠? 그렇죠. 예, 오늘 어닝 시즌이 중요합니다. 1년에 4번 있는 이벤트거든요. 맞아요. 네, 저희는 기다려져요, 사실 네. 실적 시즌에. 여러분들이 이제 테마주 하시거나 뭐 선거철 관련한 테마주들 그리고 이제 뭐 관련해서 뭐 실적 부실한 종목들 딱 봐도 그냥 빨간 적자 끼어 있는 종목들 어닝 시즌에 벌벌 떠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히려 어닝 시즌에서는 철저하게 좀 테마주들이 소외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실적 시즌 오늘 방송 잘 들어보시고 또 오늘 뭐 시간 되는 데까지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서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네. 오늘 방송 시간 내에 못다한 얘기들은 우리가 또 노란 톡방에서 자료도 올려드리고 이거는 뭐 꼭 알아야 되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그냥 외워야 됩니다. 이해하는 영역이 아니라 네.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계란을 먹으려면 계란 까는 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계란 까는 거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계란 네. 그러니까 실적 시즌에 실적을 고르려면 실적을 구별하는 방법 그 안에 내용물을 꺼내는 계란 까는 방법을 알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관련해서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맞아요. 노란톡방에 자료들을 다 올려드릴 테니까 뭐 꼭 참여하셔서 한번 꼭 알아보셔야 되는 부분이다. 네, 맞습니다. 사실 최근에 정말 시장이 오르는 모멘텀이 없는 만큼 이러한 실적 시즌을 아마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셨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실적 잘 나오는 종목들만 오늘 골라내는 방법들 이무학 전문가님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만약 시간상 다 하지 못한 부분들은 저희가 노란톡을 통해서 또 자료를 올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얼른 노란톡방 들어오시기 바랄게요.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한 번 더 안내해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현재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 있습니다. 입장 링크 클릭하셔서 7000
000 번호 입력하시고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어닝 시즌, 즉 실적 시즌 분기별로 어떻게 언제 진행되는지부터 이러한 종목들 찾아내는 방법까지 네. 다 가지고 가볼까요? 네, 네. 자 일단 언제 그럼 어느 시즌이 이루어지느냐가 이벤트가 네. 언제 1년에 4번 있는 이벤트가 네. 언제냐부터 알아야겠죠. 일단은 통상적으로 분기 종료하고 45일 이내입니다. 오, 이번 3분기 실적 발표는 언제죠? 그러면 언제까지 해야 되죠? 45일 이내에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3분기가 7, 8, 9월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9월 종료 이후 10월부터 45일. 11월 중순까지 해야 되네요. 그렇죠. 11월 네. 15일까지. 네네. 네, 이게 분기 실적은 45일입니다. 근데 온기 실적이 있어요. 온기는 1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올 겨울이 끝났습니다. 4분기 실적 발표는 2월 15일까지 네. 아니에요. 그럼 언제까지예요? 온기는 90일 줍니다. 왜냐하면 1년 실적을 다 합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4분기 실적 발표라는 건 따로 없어요. 그러면 4분기 실적 대신 한 해 동안의 실적을 90일 이내 발표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3월 달에 실적이 나오죠. 그러면 실질상으로는 1, 2, 3분기 실적이 나오고 이제 한 해 실적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90일. 거죠? 그렇죠. 그래서 4분기 실적 발표라는 건 없어요. 4분기 실적 발표는 좀 수고를 해야 됩니다. 온기 실적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1분기, 2분기, 3분기인데 영업이익이 80억 나왔어. 근데 1년 실적이 100억 나왔어. 그럼 4분기에 20억겠구나. 이렇게 계산을 해줘야 돼요. 네. 이거는 내년에 다시 말씀드리겠고. 전문가님 여기 있습니다. 사실 주린이 특강 많은 분들이 너무 큰 성원에 의해서 다시 네. 시작이 됐는데 너무 재밌네요. 저도 전혀 몰랐던 부분들을 또 샅샅이 알려주시는 것 같아서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서 네. 이제 팁은 그럼 일단 날짜는 알았어. 네. 뭐 이거 갖다가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네. 기가 막히죠. 저는 이걸 어떻게 활용하냐면 통상적으로 45일이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이번 달 10월, 11월 15일까지 해야 되잖아요. 네. 10월 달에는 거의 다 중대형주 위주로 나옵니다. 실적이. 코스피 오. 종목들 실적 쫙. 그러니까 첫 번째 실적 발표는 삼성전자가 해요. 삼성전자 지난주에 실적 발표했죠. 잠정 실적. 삼성전자는 워낙 큰 종목이기 때문에 코스닥 다 합쳐봐야 삼성전자 3분의 2밖에 안 됩니다. 네. 시총 다 합쳐봐요. 그 삼성이 진짜 크죠. 네. 코스닥 진짜 실적 상장사 실적 다 합쳐봐야 삼성전자 영업이익 못 따라잡아요. 네. 그만큼 삼성전자가 크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2번 실적을 발표합니다. 잠정 발표하고 본 실적은 10월 중하순경에 해요. 네. 어찌됐든 간에 10월 달에는 중대형주들이 실적을 쫙 해주고 코스닥 종목들 중소형주들은 거의 11월 네. 둘째 주 정도에 몰아서요. 막 몰아서 막 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 주목해봐야 될 점은 그래서 중대형주들은 실적 발표하는 날들이 있어요. 뭐 여러분들 FM 가이드나 뭐 찾아보시면 딱 그 날짜에 그냥 다 하는 예고를 합니다. 우리 언제 실적 발표할게요. 그날 NDR 할게요. 하면서 실적 발표와 동시에 기업에서 NDR도 진행을 하고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IR을 못 하니까 이제 NDR 형식으로 많이 진행을 하는데 코스닥 종목은 제가 11월 둘째 주에 막 한다 그랬죠. 네. 근데 중대형주들 막 큰 형아들 실적 발표하는데 그 조그만 코스닥 시총 한 2, 3천억짜리가 툭 실적 발표하고 치고 들어옵니다. 이건 뭐죠? 나 실적 이렇게나 돼. 이런 뭔가 자랑스러움에서 하는 거 아닐까요? 맞아요. 네. 그런 자신감? 종목들 네. 빨리 봐주세요. 주가라는 게 최대 주주는 무조건 자기 회사 주가가 올라가길 바라거든요. 전문가님 맞아요. 생각나요. 실적 시즌에 늘 실적을 빨리 발표하는 종목들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종목들, 부분이 이 부분인 거죠? 그렇죠. 주가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성적 잘 받아온 날은 막 성적 나오지도 않았는데 시험 잘 본 것 같아 막 하면서 엄마한테 자랑하시고 네, 네. 돈 좀 얻어내고 맛있는 거 사먹고 용돈 이제 네. 실적 안 받아온 날은 다 그칠 때까지 숨깁니다. 맞아요. 그런 원리군요. 네, 그래서 네. 그럼 반대로 11월 15일인데 실적이 안 나왔어요. 뭘까요?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네. 기업들은 보통 어닝 쇼크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내 종목을 갖고 오는데 11월 15일 나이트 실적이 안 나왔어? 주가는 이미 빠지고 있을 겁니다. 뭔가 이상한 기류가 도는 거죠. 그래서 실적 발표 시즌은 여기 45일 있네구나라는 거에 그치지 말고 우리는 한 단계 더 일찍 발표하는 기업, 늦게 발표하는 기업의 차이점을
우리가 한번 공략해 보자는 거죠. 오. 여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로는 실적을 언제 발표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적을 빨리 발표하는 그런 기업들은 굉장히 이 실적에 대한 자신감이고 실적을 늦게 발표하는 종목들은 굉장히 자신이 없다라는 의미로 또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너무 재밌네요, 전문가님. 그리고 또 뭘 봐야 되나요? 그리고 그 회사가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있어요. 네. 예를 들면 분식집의 비즈니스 모델은 김밥, 떡볶이 뭐 이 정도가 되겠죠. 네. 거기에 막 회가 들어가고 뭐 그런 게 들어가면 안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최고의 비즈니스 모델은 비즈니스 모델이 이해하기 쉽고 간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텐트 파는 회사가 있는데 텐트 파는 회사가 휴게소도 운영을 하고 바이오 사업도 하고 게임 사업도 하고 드라마 제작까지 합니다. 뭐 하는 회사지? 정체성이 뚜렷하지 않네요. 여러분들 네.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도 3개밖에 안 해요. 그잖아요. 네. 그죠? C 가전하고 그 반도체하고 네. 그리고 IM 모바일 사업 3개밖에 안 합니다. 그 큰 삼성전자도 3개밖에 안 하는데 뭐 매출 1,000억짜리 기업이 막 사업 영역이 막 10개, 20개거든요. 여러분들 맛집 중에 메뉴 한 30개 있는 맛집 보셨어요? 저는 그런 집 안 가요. 저도 안 가요. 네. 손님 분명히 없어요. 네, 김치찌개 딱 하나만 하는 데 가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처럼 왜 그렇게 사업을 다각 많이 할까요? 하나를 제대로 못 하니까. 이게 장사가 안 되니까 이것도 바라보고 저것도 바라보고 막 다 하는 겁니다. 그런 기업들은 실적이 100% 좋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모델, 이수화학, 랩을 만드는 회사구나. 네. 예를 들면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 뭐 펄어비스, 게임하는 회사지. 거기 하나 더, 검은 사막하지. 이런 식으로 딱 하면 딱 떠오를 수 있는 기업이어야 돼요. 정체성이 뚜렷한 종목을 찾아야 그렇지요.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사업 내용이 복잡할수록 거의 사기입니다. 네네. 사기가 가깝고요. 핵심 역량은 보유하고 이 저율은 아웃소싱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애플이 잘하는 나이키나 이런 회사들이 잘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공장이 없어요. 네. 메이드 인 뭐 USA 이런 제품들이 없죠. 네. 애플은 거의 팍스콘에서 거의 다 제작을 하고 나이키도 여러분들이 나이키 좋아하시지만 나이키는 마케팅 회사입니다. 제작 회사가 우리나라 뭐 FMF나 이런 섬유의복 회사들이 아니에요. 네. 나이키는 본사는 마케팅만 합니다. 네. 이런 것처럼 돈 되는 것만 하고 저희 것들은 이제 아웃소싱 해주는 기업들 찾으면 좋고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반복 구매를 유도하는 기업들. 아까 주식에는 제일 싫은 게 아나바다 주식이라 그랬죠.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는 영업이익이 분명히 안 좋아요. 한 번 쓰고 버려. 한 번 쓰고 버려. 이런 기업들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저는 클래시스를 맞아요. 좀 떠오를 수 있는데 클래시스가 슈링크의 팁을 매번 반복해서 구매를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전문가님이 이게 소모성 팁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 주신 만큼 저희가 또 67%의 수익률을 냈어요. 이런 종목들을 봐라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소모성이 있는 종목들. 그렇죠. 반도체에서는 테스트 소켓 뭐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구매할 수밖에 없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좋습니다. 주머니 다음은 또 어떤 종목들 보면 될까요? 어떤 부분들? 그리고 이제 좀 시간 관계상 요 네, 부분을 짧게만. 영업이익률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네. 이거는 조금 나중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라 네네.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실적에 좀 피해야 되는 함정들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는 어느 것이든 여러분들 함정을 파놓고 여러분들 빠지길 기다립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적을 나오는 거 알겠어요. 그러면 네. 좋은 실적을 알겠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실적은 항상 전분기를 비교하지 말고 전년 동기를 비교해서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호빵 파는 회사를 여름과 겨울을 비교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같은 전분기의 실적을 비교해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전년 동기. 전년 동기.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속이려고 전년 2020년 대비 3분기 실적이 이번에 2021년 3분기 실적을 전년 요 1년 전 실적과 지금 실적을 봐야 되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속여요. 여기는 안 좋아졌는데 전분기 대비해서 좋아졌다고 실적을 속입니다. 그러면 주가가 어이쿠 하면서 올라갔다가 팍 꼬꾸라져 버려요. 정말 조심해야 되겠네요. 여러분들 공시 보실 때 네. 여러분들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는 좀 이런 이게 공시도 한국거래소에서 받아야 돼요. 아무거나 공시가 나가는 게 아니고 필터링이 돼야 되는데 전분기에 대비해서 내보내는 것은
이게 불법은 아니거든요. 맞는 얘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전분기 대비해서 내놓고 네. 글을 읽어보니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급감, 주가는 박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주의해야 될 그런 부분이네요. 실적 네. 보실 때 전년 동기 대비인지 전분기인지 무조건 일단은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정말 실적 시즌이 다가온 만큼 전문가님께서 서프라이즈 실적을 기록하는 종목들 찾아내는 방법 함께 했고요. 주의해야 될 점까지도 함께 했습니다. 사실 시간이 모자라서 저희가 다 하지 못한 부분은 노란톡을 통해서 또 전문가님이 상세하게 올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해주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현재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입장 링크 뜹니다. 클릭하셔서 참여 코드 7000 입력하시고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2 마칠 시간입니다. 내일도 여러분들 성투하시기 바라고요. 내일 밤 9시도 저희 홍당무와 함께 해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